안녕하세요. 한 번에 끝내는 조주기능사 자격증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게 된 최인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주기능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조주기능사는 우리나라에서 식음료 부분에서 유일하게 공인된 자격증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러다 보니 취득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꽤 많은데 생각보다 자격증 따기가 좀 까다로워요. 공부해야 할 범위도 굉장히 방대하고요. 실기시험 자체도 조금 까다롭게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혼자서 공부하기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편하게 조주기능사에 접근을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려는 마음을 좀 다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조주기능사라는 자격증이죠. 조주기능사라는 건요, 영어로 크래프트맨이라고 불러요. 크래프트맨 바텐더. 바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을 하는 말인데요. 기본적으로 식음료 파트의 모든 총괄을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커피라던가 칵테일, 와인, 요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격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한국산업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해서 매년 1년에 4번 자격증 시험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일단은 술에 대한 숙련된 기능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만들기 위해서 제정된 자격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자격증을 따고 나면 과연 난 어디서 일을 하게 될까? 그것도 고민이 되시겠죠. 그래서 보통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어떻게 진로를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주기능사는 일단 주류, 음료, 다류, 식음료에 관련된 이 모든 걸 다루는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칵테일바, 와인바, 혹은 호텔, 레스토랑 같은 외식 산업체에서 좀 많이 일을 하게 되고요. 직업으로는 바텐더, 소믈리에, 바리스타 같은 직군으로 일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근무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근무를 하기도 해요. 해외 호텔이나 해외 바들에서도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관련된 거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얕은 지식을 가지고 손님께 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어렵고 음료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 이제 이 부분, 식음료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하고요. 그러고 기본적으로 손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 외국인 손님들도 간혹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어, 기본적인 회화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지만 자격증 취득 후에 취업 자체가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필기시험이나 사실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직무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은 거의 동일해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주류, 비주류, 다류. 자, 요걸 통틀어서 식음료 부분이죠. 자, 이 식음료 부분의 전반적인 재료, 그리고 만드는 법, 요 지식을 갖추고서 칵테일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제조가 되는 그 모든 곳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고객은 어떻게 응대를 하고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하는지, 그 다음 내가 일을 하는 곳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나 외부에 나가서 제품을 진행을 했을 때 혹은 바텐더나 뭐 소믈리에로서 나가서 서빙을 할 기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 경우에 외부에 나가서는 어떻게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필기 내용에서는. 실기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기본적인 건 실기와 필기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실기 내용에서는 칵테일을 만드는 제법, 재료가 주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만 시험을 보실 때 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자, 실기 시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 숙련된 조주 기법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이 능숙하게 하는지가 중요하고요.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칵테일을 3잔을 만들어요. 칵테일을 3잔을 만드는데, 그러면 요 3잔을 만들 때 어떤 재료나 도구가 필요한지, 어떤 레시피가 있는지, 요건 암기가 되어 계셔야겠죠. 요게 암기가 되셔야지만 정확한 기구를 찾으실 수 있으시고요. 다 만든 다음 제공까지 가능하게 돼요.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위생. 개인이나 주장의 위생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일단 3잔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하는데 시간 안에 3잔을 만들지 못한다거나 제공을 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실격 처리가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재료와 재료 도구 그리고 레시피 암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검정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주기능사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1년에 4번 시험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 시험이기 때문에 딱 4번만 시행이 되고 있고요.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실기 시험 취득까지 2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실기 시험을 치르시면 자격증 취득에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 필기시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양주학 개론이에요. 술이 어떤 종류인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음료는 어떻게 분류가 되고, 우리가 마시는 콜라, 사이다, 커피, 티 등은 어떻게 분류가 되어져 있는지, 내가 마시는 맥주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그 모든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 양주학 개론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내가 사용하는 이 바 공간 안이 굉장히 깨끗해야겠죠. 그래서 이 술을 다루는 이 공간이 얼마나 잘 관리가 되는지,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영어예요. 얘기만 들어도 머리에서 벌써 쥐가 나시죠? 네, 굉장히 어려운 영어는 아니고요.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영어예요. 메뉴를 선택을 하셔야 제가 주문을 받고 그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제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는 영어. 그 정도의 영어만 아셔도 문제될 건 없으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기시험은 칵테일 제조예요. 칵테일 만드는 거예요. 시험은 2분의 점검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7분 동안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7분 동안 3잔의 칵테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재료들 잘 선택해야 하고 그리고 기구도 잘 선택해서 알맞은 잔에 칵테일 3잔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까지가 시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긴 시간이 걸리는 시험은 전혀 아니고요. 총 10분 정도의 시간이면 다 끝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할 건 없지만 대신 암기 많이 해주시고 실습 많이 해보셔야지 손에 익어서 좀 편하게 시험을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치러지느냐? 국가시험이죠. 산업관리인력공단에서 하는 시험은 요즘 대부분 CBT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지선다형이고요. 60문항의 문제를 60분 동안 풀고 있고요.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이건 좀 쉽죠. 개념만 잘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필기시험은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실기시험은 아까 보셨던 요 칵테일 만드는 시험인데요. 처음 들어가셔서 기물이 제대로 있는지, 술은 다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2분 드리고요. 그리고서 본 시험은 7분 동안 진행이 돼요. 이 7분 동안 3잔의 칵테일을 만들고 데코레이션, 가니쉬까지 하셔서 제공하고 그 사용했던 공간을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는지 이 모든 게 시험의 채점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도 60점이 커트라인이에요. 그래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신데 사실 실기시험에서 60점 받으시는 게 굉장히 어려우세요. 짧은 시간 안에 3잔을 만들어내는 것도 좀 까다롭다고 하시는 분도 많고 연습을 하지 않을 경우에 오랜 기간 10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제 한 잔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연습 많이 해보시고 충분히 레시피를 암기하셔야지만 진행을 하시기가 편하다는 점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했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게 이거구나. 이 부분을 공부하면 내가 시험에 붙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게 넘어가실 것 같아요. 오늘 조주기능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재밌으실 것 같으시죠? 앞으로 저랑 조주기능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